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정훈님의 우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문은 아니고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이 지금 전체적인 글의 장르는 갈래는 가사로 보이시죠? 거의 대부분 이제 사음보이고 사음보의 지금 연속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몸이라고 하면 지금 가사에서는 작가 자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튼 화자라고 씁시다. 화자가 이 몸이 생겨남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겨났는데 나는 금수와는 달라. 금수는 뭐예요? 짐승이죠. 그러니까 산짐승, 길짐승, 날짐승 이런 짐승과는 다른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금수와 다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친경형하고 충군 재장을 내 분수안의 일로만 여겼더니 아래 해설 나와도 있지만요. 친은 부모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공경하고, 그치?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어른에게 예의를 다하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일종의 삼강오륜, 유교적인 덕목이죠. 그러니 나는 짐승이 아니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거죠. 그래서 내 분수 안의 일로만, 내 분수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그러한 덕목으로만 여기고 살았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 옛날 표현 보면 세월이 늦어졌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지금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많이 이제 지나가서 내가 좀 늙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아무튼 하나의 자신의 이제 이념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결국은 행동으로는 나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네, 나이만 먹었네, 이런 느낌이죠. 어찌 보면 약간 겸손한 느낌 아니겠어요? 그죠? 설마 이랬겠어? 그치? 그래서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우활, 제목에 나오는 우활이죠. 우활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을 직역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의역을 하게 되면은 어리석게 사는 삶. 내가 굉장히 어리석어서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 좀 우둔하게, 좋게 얘기하면 우직하게 사는 그러한 것을 지금 자기 스스로를 우활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길어간다는 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삶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의 어리석음도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은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고 늘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부귀, 영화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에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어찌 보면 난 참 우월했어, 어리석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느껴지시죠?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어리석지 않음을 어찌 보면 자부심으로,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난 내 길을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한탄하고 자조적이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굉장히 이제 자기 스스로 구박을 하고 있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긍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갈 거야 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일간 모으기 비세는 줄 알던가. 내가 우울한 하나의 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울하냐면 아침밥이, 아침이라고 하는 건 아침 먹어 하면은 아침 밥이잖아요. 여기서도 아침밥이 부족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제대로 못 먹었으면 점심은 어떻게 먹지? 저녁엔 먹을 게 있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녁에 어떻게 할지를 근심하지 않았던 거야. 뭐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가난함에 막 너무 막 힘들어하고 뭐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뭐 초연한 모습을. 그래서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세부적인 표현 나오고 있고, 일간 모으기, 고전에서 일간 모으기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한 칸에 띠모자, 풀모자, 그러니까는 풀로 만든 집이죠. 그러니까 한 칸에 초가집. 그래서 일간 모으기 나올 때는 보통 소박함을 의미하거나 일종의 이제 안빈낙도의 어떤 상징으로 우리 집은 한 칸짜리 초가집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집이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 모으기 비세는 줄 알던가. 정말 뭐 후진 집이지만 여튼 그 집이라도 비는 안 새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비가 샌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었어. 그래서 나는 우아래 라는 거죠. 누더기 옷이 부끄러움 어이 알며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우아한 짓들이. 그래서 누더기 옷 굉장히 안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오래된 옷. 네, 그래서 누더기 옷이 부끄러운 줄도 나는 몰랐으며. 뭘 부끄러워요, 그죠? 잘 빨아 입기만 하면 되지, 그지?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 받을 줄을 알던가. 뭐 서리법으로 다 지금 계속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리석고 미친 말, 나의 말이죠. 나의 말이 어리석고 미쳤다 라고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고 미친 말들은 사실 알고 보면 어떤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유교적인 덕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은 어떤 속세의 어떤 그 귀함, 혹은 속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미움,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저렇게 살고도 좋아? 뭐 이런 거지. 그런 미움 받을 줄을 알기는 했던가.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난 부끄럽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남들이 욕할 줄도 몰랐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는 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그냥 딱 오죠. 반복이죠. 반복은 뭐 당연히 운율도 형성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운율 형성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고 있죠. 어찌 보면 좀 더 역설적으로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난 정말 우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그런 느낌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계속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춘, 하, 추, 동 계절별로 계속 우월하셨나 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산에서 꽃을 보고 무지하게 예뻤겠죠. 그 꽃을 보고서 돌아올 줄 어이 알며, 그러니까 꽃을 보고 아우 예뻐 하면서 이제 집에 밤이 됐으니까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도 없이 계속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봄의 아름다움에, 계속 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집에 돌아올 줄을 내가 어이 알았으며.
얘도 설이네요. 얘도 설이겠죠? 얘도 설이겠고 얘도 설이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그 여름의 정자에서 잠이 들어서 이제 너무 더워서 아우 더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잠이 깰 줄, 그 꿈속에서 깰 줄을 또 어떻게 알았으면 추천, 가을 하늘이죠. 가을 하늘에, 가을날이라고 그냥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을 하늘에 달 맞아, 그치. 가을에는 달이 최고죠. 그죠? 추석도 있으니까, 보름달. 그래서, 달맞이를 하면서 밤이 깊어가는지도 나는 몰랐으며, 그리고 겨울의 눈, 겨울날 눈이 올 때, 막 이제 아름답다 뭐 하얀 것은 무엇이며 뭐 그 뒤에 뭐는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흥 시를 쓰면서 즐기는 그러한 흥에 겨워서 추운 것도 나는 알지 못했었다. 어찌 보면 자연 속에 살면서 그 자연 속에서 굉장히 풍류를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것에 만족을 느끼는 어떤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이 남이 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러겠죠? 그러니까 나는 우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시가경을 암울한 줄 모르라. 그러니까 사시가경,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찌 되는 줄을 나는 왜 모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모른다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하고 뭐 이쯤에서는 어떤 뭐 현실적으로 뭐 돈을 벌어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시가경에만 무조건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듯해요. 그죠? 그래서 말로는 가장 끝 길이니까 다 늙어서 버린 몸이 다 늙어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꼬. 서리법 엄청 많이 쓰이고 있네요. 자기 자신을 또 비하해서 표현하고 있죠.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고 뭔 일을 생각할 수 있겠어. 뭐 나는 우아해. 그래서 인간 시비 듣도 보도 못하거든. 그래서 무슨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 이 고전에서 인간 나오면 거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인간 세상, 속세, 세상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을 나는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일단 자연 속에 묻혀서 살고 있는 듯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세에서의 어떤 뭐 좋은 일, 나쁜 일,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나는 귀 막고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일신의 번성과 쇠락, 백년을 근심할까. 내 한 몸의 번성과 쇠락 서로 대조되고 있죠. 번성하고 쇠락하는 거. 뭐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또 서서히 뭔가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인간의 인생을 거의 대부분 100년으로 치죠. 그래서 그 100년을 근심할까? 근심할 일이 뭐 있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왔던 말이 똑같이는 아니지만 약간 변주되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일종의 후렴구처럼 요 말을 계속 반복해 줌으로써 우리는 얘가 우아했지 참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아라시아 그토록 우아라시아 우아하기도 엄청 우아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누워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진짜 부럽네요. 그죠? 계속 누워있어. 백수인가 봐요. 그죠? 왜냐면 그냥 모든 거에서 이제 은퇴하고 자연으로 들어갔으니까. 그치? 한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리.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하네. 나는 계속 우아래. 나는 우아라고 너무도 우아래. 이러더니 그 우아는 하늘이 줬대요. 운명론적인 거죠? 운명론적인 거고 내가 우아하려고 우아한 게 아니라 타고난 게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일종의 어떤 시상 전환 같은 느낌이네요. 아무리 하늘이 준 우활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애달프도다, 슬프고 안타깝다. 그래서 고쳐 앉아. 고쳐는 고전에서 다시 누워 있었잖아. 누워 있다가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고 앉아서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죠. 고쳐 앉아 생각하니 막 이렇게 굴돌하게 막 생각을 해보니 이 몸이 늦게 나서 애달픈 일 많고 많다. 내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우월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 라고 따져보니까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이 시기에 태어났으면 안 돼. 우리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필이면 이렇게 공부만 해야 되는 이 시기에 태어나서 뭐 이런 느낌. 내가 옛날에만 태어났어도 이 세상을 확 휘어잡았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몸이 너무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너무 뒤늦게 태어나서 사실 정운이라는 이 분은요 임진왜란 그 조선 중기 후기 이때로 넘어가는 고 시대 때의 분이세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고 이걸로 인해서 그 나라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각박해지고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살기 힘들어진 그러한 세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그냥 한 영웅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애달픈 일 많고 많다. 시대를 잘못한 것에 지금 타고난 것에 지금 원망을 하고 있네요. 남 탓 아닌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 싶네. 그래서 다시 또 죽어서 옛날 우리 보통 뭐 이제 그 고사나 뭐 이런 거에서 보면은 고인이라고 표현하죠. 고인, 뭐 성현. 그래서 옛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났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 태평성대를 이루던 때, 나라가 잘 살던 때, 근심 걱정이 없던 때 태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희황천지, 요순 이런 말 뭐 고사랑 연결이 되고는 있는데 그런 걸 다 외우기보다는요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유임금, 순임금 전부 다 태평성대를 구가하셨던 왕들이시죠. 그래서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그때 뭐 잠깐 10분만이라도 갔다 왔으면 진짜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혹은 요순의 1월을 우리 1 해고요. 월을 달로 보시면 돼요. 그죠? 1월. 그래서 그 우리 뭐시냐? 삼위인곡, 뭐 송미인곡 이런 데 보면 해, 달, 별 다 뭐였죠? 임금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임금님의 어떤 그 빚, 그러니까 은혜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님의 어떤 은혜를 잠시나마 쬐었으면 해와 달의 빛을 쬐어봤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졌으니 이 당시에는 이렇게 태평성대일 때에는 풍속도 굉장히 순박하고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득히 멀어졌대. 순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오직 경박만이 있어 이거죠. 경박하게 되었도다. 약간 영탄적이에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비탄?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이 현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만한 정예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많은 사실 어떤 이제 한만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연결해서 뭐 이렇게 잡생각 막 이 생각하면 이 생각 들고 저 생각하면 저 생각 들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만한 정예를 누구더러 이르려뇨. 또 나왔네요 이거는. 그래서 누구한테 내 마음속에 이런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거를 누구한테 토로해. 누가 이런 거 뭐 이런 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어?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나눠봤자 의미 없으니까 가슴이나 펑 뚫리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이나 한번 다 바라보고 싶네. 우리 호염지기 얘기할 때 이 말 잘하죠? 공자님이 그러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싶나 봐요.
그러면서 추로에 두루 걸어 성현이 가르치던 자취 보고 싶네. 뭐 추로, 뭐 가을길, 뭐 이런 식 아니면은 늙어가는 길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한 것에 두루두루 보면서 성현이 고인께서 옛사람들이 가르치시던 그 순박한 풍속을 그 자취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정말 지금은 너무 경박해. 그래서 나는 우월하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중략하고 있고요. 만리의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대꾸적인 표현 나오고 있고요. 만리의 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에 눈을 뜨고 태고의 그 예전에 그 어떤 순박했던 그 당시의 뜻을 두니 우활한 시몬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오는구나. 지금에 있어서는 우활한 이러한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그 만리, 태고에 그때로 그 마음이 가고 올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것도 영탄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아까 뭐라고 했지? 어디 갔냐? 1페이지에 있었구나.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더러 말을 할고 이 깨었다는 것, 나만 깨어있다. 나만 이런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그들, 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서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활가 알아봤고요. 이제 나액을 들어가 봅시다.